자, 안녕하십니까, 준엽입니다. 오늘은 저녁을 만들어서 먹어볼 거고요. 뭘 만들 거냐면은 파스타 중에 아주 간단한 파스타, 간단하면서 매우 유명한 파스타죠. 알리오에 올리오, 즉 마늘과 올리브유 그 두 가지를 주재료로 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파스타,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재료는 제가 앞에 다 갖다 놨고요. 마늘 한 줌 정도 돼요. 한 줌 정도 되는 양을 꽤 넉넉하다고 할 수 있죠. 아주 풍부한 마늘 향을 내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페페론치노는 아니고 그 베트남 고추라고 아시죠? 상당히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추와 또 같지 않은 아주 화끈한 매운맛을 가진 그런 친구인데 얘로 매운맛을 내어줄 거고요. 얘는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여기 올리브유들, 요 재료가 사실상 끝이죠. 여기서 마무리 지을 쯤에 기분에 따라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소량 추가해서 만테카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고 선택을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면은 제가 사랑하는 룸모사의 빼뚜체 면을 사용할 거고요. 원래는 링귀네 면을 제가 알리오에 올리오 할 때는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링귀네 면을 마침 다 썼네요. 그래서 링귀네 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약간은 더 넓은 빼뚜체 면이 집에 넉넉하게 있길래 얘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파스타 면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특별히 선호하는 파스타 면은 없어요. 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다 좋아하는데 면의 생김새와 두께 혹은 굵기에 따라서 입안에 가져다주는 식감이나 그 파스타 면이 가진 특유의 향이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것이 있죠. 어떤 음식을 어떤 양념을 사용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다 라는 그런 개요 같은 것을 머릿속에 생성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그 맛에 어울리는 내가 즐기고 싶은 그 느낌을 머릿속에 갖고 그거를 따라서 면을 선택을 해요. 이 면은 이래서 괜찮고 저 면은 저래서 괜찮고 다 고유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룸모사의 면은 아주 우수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만들어 볼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는 저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메인 디쉬가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야심한 밤에 약간 간식처럼 후루룩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요리이고요.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아주 퓨어하고 맛있죠. 하지만 저도 뭐 메인 디쉬로 먹진 않아요. 메인 디쉬로 먹을 것 같으면은 뭔가 더 첨가를 내서 풍부하게 먹으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이 맛이 그립기 때문에 요걸로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요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를 해보면은 저는 여기 그 어떤 합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연 있는 그대로죠. 페퍼, 마늘, 천일염, 소금, 파스타면, 그리고 올리브유들, 이게 끝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리고 치즈나 파슬리 그런 것들 100% 천연에서 온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맛있단 말이죠. 저는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 때 특히나 저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 때 그 치킨 스톡이나 야채 스톡 같은 그런 화합 조미료를 쓰지 않거든요. 쓰지 않는 이유는 쓰지 않고도 충분히 퓨어하고 맛있는 그런 디쉬가 나오고, 저도 궁금해서 처음에는 몇 번 넣어봤는데 천연 재료들이 주는 그 고유의 맛을 저는 해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물을 끓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는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죠. 빨리 마무리 짓고 배를 채우고 남은 시간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콕 올리브 오일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제가 데체코 올리브 오일만 썼었는데 요거를 한번 써보니까 꽤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오일 파스타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상당히 넉넉히 넣어줄 필요가 있죠. 그새 올리브 오일을 2통이나 다 썼군요. 마늘을 익혀줘야겠죠. 마늘은 타면은 고유의 맛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약불로 익혀주는 걸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늘은 민서로 완전히 뽀개야 된다, 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래야 마늘이 가진 고유의 향과 맛이 가장 잘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민서를 활용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귀찮다는 거죠. 좀 귀찮아요. 지금은 저 혼자 먹는 1인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민서도 다루기가 쉬운데 가끔씩 친구들이 놀러와서 2인분 이상을 해야 될 때는 요 민서로 뽀개는 것도 상당히 조금 귀찮게 다가올 때가 있기는 해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가끔 해먹지만 어떻게 이런 간단한 재료로 이 정도의 맛을 나에게 선사를 해줄 수 있는지 정말 놀랍기 그지없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그래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늘이란 재료가 특히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인지 매번 새삼스럽게 실감을 하게 돼요. 팬에 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늘이 완전히 박살이 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늘이 얼마나 익었냐를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향을 맡아보고 두 번째는 마늘의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마늘의 색깔이 우리가 아는 요 연한 노란빛깔 있죠? 여기서 갈색빛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랄까요? 색깔로 설명드리자면 그래요. 그 정도까지 색깔이 변하기 전까지 익히는 것을 이 올리브유로 볶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올리브유에서 이 마늘이 볶이면서 내는 향이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향을 맡아보고 판별을 합니다. 또 너무 안 익으면은 너무 요 오일에서 볶지 않으면은 오일에서 마늘 향이 덜 우러나와요.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늘이 중간 이상으로 볶이면은 요 페페론치노나 베트남 고추를 넣어줍니다. 얘도 잘 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마늘처럼 익힌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가 가진 요 매운맛을 얼마나 오일과 마늘 사이로 잘 스미게 할 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집어넣으면 상당히 매콤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잘 익힌 것 같은데 불을 끄고 요 이제 물이 좀 끓는데 면을 좀 익혀준 다음에 나중에는 면수와 함께 면을 요 팬 위에서 같이 익혀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면이 가진 그 전분기가 있단 말입니다. 스타치. 그 면에서 우러나오는 전분을 활용해서 여기 지금 찰랑찰랑 거리는 오일을 소스화 시키는 거거든요. 적절한 소스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면을 팬에서 같이 면수와 함께 익혀주는 작업이 저는 꼭 필요했어요. 만약에 면을 팬에서 다 익히고 여기로 옮겨버리면은 면이 가진 그 스타치가 전부 다 그 냄비 위에 다 남아있게 되겠죠. 요 팬으로는 면수를 아무리 옮기더라도 면이 가진 전분 성분을 팬으로 옮기는 데는 조금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면을 냄비에서 한 70% 정도 익힌 다음에 면수와 함께 팬으로 옮겨서 나머지 30%를 익혀주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면이 가진 그 전분 성분을 팬으로 적절하게 우러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따가 보여드리면 되죠. 자, 물이 끓고 있고요. 페투체 면은 얼마나 익혀야 되느냐? 자, 보통 요 파스타 면에는 얼마나 익혀라 라고 이 메이커가 제시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뚜라 10분 오케이? 10분 익히면은 적절한 식감으로 익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대3 냄비에서 7분 얘에서 3분 익혀주면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이겠죠. 지금 8시 5분인데 8시 12분 정도까지 요 냄비에서 잘 익혀주고 나머지 한 3, 4분을 팬에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 끓이기 전에 소금 간을 쳤죠. 그러면은 요 면을 삶으면서 나오는 면수를 팬으로 옮겨주면서 자동으로 간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소금물에다가 면을 삶으면 면 자체에도 소금기가 조금씩 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요리를 파스타를 다 해서 이 면을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밑간이 되어 있는 그런 효과도 줍니다. 모든 음식에 적절한 간은 정말 필수적이죠. 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음식에 과장하자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게 간이라는 거는 음식, 정확히는 그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증폭해주는 일종의 부스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몸에도 필수적인 그런 미네랄이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의 이 미식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적절한 간은 재료의 맛과 향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는 촉매이자 부스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7분 정도 삶은 후 요 면수와 함께 요 팬으로 옮겨서 잘 나머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오에 올리오가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뭐 들어가는 것이 없고 공정도 되게 간단한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해먹는 입장에서는 마트에 가보면은 알리오에 올리오 소스를 팔더라고요. 저는 남은 평생 사 먹을 일이 없고 현재도 한 번도 사 먹어보지 못한 그런 소스입니다.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를 가진 음식인데 도대체 그 시판 알리오에 올리오 소스라는 것에는 뭐 어떤 맛이 나고 도대체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동시에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의 직관으로는 요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연료 비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한 그릇에 절대로 2,000원이 넘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료가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마늘을 제가 깠어요. 마늘 껍질은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이죠. 페퍼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고요. 파스타 면에 제가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이 있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요. 그럼 뒤처리도 매우 간단하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뭐 생선기름이나 뭐 버터 이런 동물성 기름과 다르게 상온에서 고형화되지 않죠. 굳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잘 활용하면은 세제를 쓰지 않고도 매우 잘 세척이 돼요. 냄새 풍기지 않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수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대충 붓고요. 면을 같이 넣고 삶은 거기 때문에 면이 잠길 정도의 물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전 하도 많이 해서 대충 하면 맞긴 한데 적으면 더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면을 옮겨 줍시다. 지금 냄비에서 한 7분 정도 익혔기 때문에 이 팬에서 한 3분, 3-4분 정도 추가로 익히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은 이 올리브유와 면수가 지금 따로 돌아요. 사실 물과 기름은 가만히 두면 잘 섞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섞일까요? 바로 계면 활성제를 이용을 해야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겠죠. 그런데 이 계면 활성제 역할을 비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나오는 스타치, 전분 성분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이 면수와 올리브유가 이따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벌써부터 되게 좋은 향,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일단은 물을 끓여야 되니까 살짝은 강불로 조지다가 열을 충분히 받아서 팬 전체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불을 조금 줄여줄게요. 뭐 면수 양은 적절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많다 한들 그럼 불을 조금 더 세게 해서 증발량을 대폭 늘려서 좀 빠르게 졸여주는 느낌으로다가 임기응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팬에서 면이 면수와 함께 끓으면서 전분 성분을 계속 뿜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집게 같은 툴로 물리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흔들어주면 그 전분 성분들이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서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섞이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그것을 보고 에멀전이라고 해요. 에멀전. 뭐 한자말로 하면은 유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서 그러면 점도가 올라가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는 물과 기름이 따로 놀면은 당연히 소스답지 못하죠. 그런데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 닿았을 때 크리미하드 그런 부드러움과 일체감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은 내부 소스 베이스가 찰랑찰랑 거리듯이 점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따가 지켜보세요. 이 면수가 증발하면서 이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마무리할 때 치즈를 넣어서 녹여주면은 이 점도 잡는 것은 더더욱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치즈는 더 뻑뻑하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그 자체죠. 치즈는. 자, 조신하게 끓여줍시다. 이러다가 요 지금 면수들이 얼마나 졸여졌느냐 그리고 요 소스 베이스들이 점도를 얼마나 적절하게 가지느냐 거기서 요 지금 작업의 마무리 시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이 너무 적어도 소스가 적절하지 못하고요. 물이 너무 많아도 점도 등 소스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곤란하다. 적절한 양의 물을 소스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익혀주면은 이 적절한 점도의 소스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도 벌써 거품이 올라오는 거 보시면은 비누방울처럼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들을 덮었다가
살짝 이렇게 빼보면 여기 소스 베이스들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아까 처음에 면수를 넣었을 때와는 그 질감이 사뭇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점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차이가 보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소스들이 흐느적흐느적 하죠. 지금 충분히 점도가 잡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불을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불을 꺼주고 나서 지금 바닥에 찰랑찰랑거리는 소스들을 면과 함께 막말로 좀 갈겨주면 이 소스들이 면에 달라붙어서 더 좋은 오일 파스타, 즉 이 소스와 면이 더욱 일체감이 넘치는 그런 파스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과정을 보고 만테카레라고 합니다. 제가 늘 모든 파스타에 만테카레를 즐겨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오일 파스타 종류에는 만테카레가 거의 필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소스를 보시면은 아까와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처음에 면수를 부었을 때는 이 올리브유와 면수, 즉 물이 따로 노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약간 누런색으로 해서 이 소스들이 뻑뻑하게 해서 물과 기름의 이중층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것처럼 뿌연 이 소스, 하나의 소스처럼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은 성공을 한 겁니다. 향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제 취향상 여기다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조금만 갈아서 만테카레를 마무리를 하고 먹어주도록 할게요. 돋바심이 하는 말인데 치즈 넣으라 그랬다고 파스타에 그 슬라이스 치즈 넣으시면은 안 돼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망할 수가 있어요. 뭐 전부 다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 알리오에 올리오에서는 절대로 슬라이스 치즈를 넣으셔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치즈를 갈아 넣었고요. 적절하게 소스와 요 치즈와 요 면을 한 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불을 끄고 직후에는 열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밑에 소스들이 그나마 유동성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식으니까 어때요? 게다가 제가 치즈까지 더 넣었죠. 그러니까 요 소스가 점도가 아주 적절하고 벌써 요 면과 거의 한 몸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쩍쩍 들러붙어서 소스가 잘 흘러내리지 않죠. 그리고 이 소스가 아까처럼 물과 기름의 이중층이 아니라 거의 하나처럼 뻑뻑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러면은 된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다 옮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게 어떤 맛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전달드리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두 입 먹어보고 어떻다더라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포맷의 한계상 어쩔 수 없죠. 그럼 일단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과 소스가 아주 한 몸이 되어 있죠. 아주 아름다운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어볼게요. 뭐 들으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야말로 완벽한 알리오에 올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알리오에 올리오란 음식의 파스타의 표본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맛있고요. 그 어떤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죠. 제 앞에서 다 보여드렸죠.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철연재료밖에 없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맛을 내줄 수 있는지 전 특히 이 간단한 레시피를 가진 알리오 에올리오 파스타를 할 때마다 늘 느껴요.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죠. 한 입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 마늘 향과 올리브 향 그리고 이 면 자체가 가진 이 면 고유의 맛,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파스타는 면 요리죠. 그래서 면 자체의 맛이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룸모 면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파스타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맛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